안녕하세요. 코인 100%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이 SEC에 대해 트윗글을 올렸습니다. SEC의 괴롭힘과 그리고 법에 충실하지 않은 법적 입장 확장에 맞서서 싸울 용기와 자원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덕분에 SEC는 대법원에서 지난 5건의 사건 중에서 4건을 패소했습니다. 해당 트윗글에 대해서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 2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플이 토레스 판사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면 리플은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가서 승소를 얻어낼 것이고, 리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해석이 있는 반면에 리플 법률 고문이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혹시 토레스 판사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얻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에 대법원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진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시간이 또 얼마나 지연이 되는가? 이런 우려의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보시고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약식 판결에서 토레스 판사로부터 리플의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다면 정말로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법원까지 가서 항소를 하는 상황까지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승소에 대한 기대감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리플을 홀더하신 분들의 입장이라면 리플사가 이 소송에 있어서 어떤 작전을 가지고 가는지 충분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본인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의 결말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리플이 지금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음 작전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고, 또 리플 홀더 분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XRP 사용자들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 법률 고문이 본인 트윗에 나는 리플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없고, 현재 대법원은 SEC의 과도한 행포를 중단시킬 것이다. 웨스트 버지니아대 EPA 사건만 보아도 내 의견에 당신들도 동의할 것이다. 리플의 약식 판결 브리핑은 이미 매우 잘 작성된 항소심 브리핑이다. 존 디튼 변호사는 대법원에 가게 되면 무조건 리플이 승소할 것이라는 것이고, 이는 판례가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리플은 이미 항소까지 고려하고 있고 이번 약식 판결 브리핑을 작성했다는 내용입니다.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만들어진 하위 테스트, 그리고 이 하위 테스트에 대한 판례가 현재 토레스 판사 단계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판례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그 판결이라는 것은 어떤 잠정적인 추측이나 야 네가 더 나빠 보이고 행실도 나쁘니까 이렇게 내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판례와 법의 해석, 그리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가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기에는 그녀 스스로도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존 디튼 변호사가 언급한 대로 2013년에서 2017년 이에 대한 리플 XRP 판매에 대해서만 벌금 정도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이미 하위 테스트가 만들어지고 판례가 지지해주는 대법원까지를 목적으로 해서 약식 판결 브리핑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리플 법률 고문 의견에 대해서 만약 리플이 대법원에서 SEC를 상대로 한 6번의 소송 중에 5번째 승소를 목표로 한다면 그 사건은 대체 언제 끝나겠느냐? 리플이 약식 판결에서 크게 이겼으면 좋겠다. 2020년 5월 이후에 리플 XRP가 ODL 고객에게만 해당되었다는 리플의 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최소 2020년 5월부터는 리플의 직접적인 XRP 판매는 송금 결제를 위한 ODL 고객을 위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증권이건 아니건
최소 2020년 5월 이후 리플이 XRP를 판매한 것이나 혹시 2차 시장에서의 XRP는 모두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가 리플에게 이번 약식 판결에서 큰 승리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기대치를 스스로 잘 조절하고 있어야지 건강한 투자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리플은 무조건 소송이 대법원에 가게 되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고, 대법원에서 현재 5건의 사건 중 4건의 사건에서 SEC가 패소했다는 것은 리플에게는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만약 대법원에 가서 리플이 패소하게 된다면 리플 CEO 말대로 리플은 미국을 떠나겠지만 사실 이러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그 이유는 미국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억제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 사이에는 분명히 SEC는 의회가 제공하지 않은 권한을 주장하고 집행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시기가 먼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어떤 코멘트나 어떤 집행에 대해서 충분히 기분이 나쁘고 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세계가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한 명당 30만원 상당의 리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많은 상승장으로 인해서 저희 정보방 구독자분들 수익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벤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10분께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날 수 있는 코인 정보들 빠르게 정보방에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숫자 1 보내주세요. 리플이 관심 있게 집중하고 있는 지역, 중동과 북아메리카를 들 수가 있죠. 두바이에 본사를 둔 송금 결제 에이전트가 리플의 새로운 파트너가 된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20만 개 이상의 에이전트 위치로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플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시너지가 엄청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공식적으로 이 파트너십을 발표한 것은 아니고 파트너가 된 것 같다, 이런 추측인데, 이런 추측의 기사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회사의 관계자가 리플의 XRP 플랫폼을 사용하는 온디맨드 유동성을 통해서 저렴한 국경 간의 지불, 즉각적인 결제 및 지속적인 유동성 액세스를 위해서 확장할 수 있는 자금이체 기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훌륭한 토론이 진행됐다. 우리는 리플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라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기 때문이죠. 어쨌든 협력이라는 표현, 그리고 공개적인 채널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새로운 파트너 달성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 FTX 재팬이 21일부터 암호화폐 법정화폐 출금을 재개한다는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TX 재팬은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서 출금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가능하고, 거래소에 자산이 있는 고객은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FTX 파산은 아시아에 있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아주 상당히 큰 만큼 다른 나라 투자자 건들도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코인베 프로 정보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